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대학 기금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세대학 기금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고 채무 조정을 해드린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진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을 중심으로 세대학 기금 참여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더욱더 진행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도약기금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갖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분의 사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료로 이제 법률 상담 지원을 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파산 지원을 받으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서류가 30개 정도 되고 파산 신청까지 3개월이나 걸린다. 와,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될지 말지 참 고민이 된다. 세대학 기금을 기다리자니 너무 진행 속도가 느리고 파산 면책 지원을 받으러 갔더니 이거 역시 서류 제출부터 시작해서 기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참 고민이 많다라는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독자분의 사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세대학기금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파산 무료로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랬더니 서류를 30개 정도나 직접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 30개 서류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채무증명서, 재산 목록, 주로 이제 재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시일도 거의 파산 신청 접수까지만 3달이 걸린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행마다 다니면서 압류 내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 생경한 그런 대부업체 4 내지 5곳이 있었습니다. 네다섯 곳의 대부업체 압류 내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금액은 소요액이지만 언,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채무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건 기록, 대법원이죠.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이나 신용정보원에서 서류를 떼어보니까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전의 대부업체 채무는 표기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내역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파산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도약기금의 대책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된다. 빨리 채무를 털고 재활하고 싶은데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노릇인데요. 실제 정부에서도 빨리 이런 분들의 채무를 털어내 드리고 하루빨리 사회에 나오셔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세대학기금의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에 놓여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어떻게 해야 할까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소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파산 면책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 변호사분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분들과 더 상의하시면서 더 좋은 의견을 이렇게 더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파산 면책이 훨씬 더 빠르고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파산 면책 절차를 하게 된다면 채무가 완전하게 소멸이 됩니다. 완전하게. 세대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 정부에서 이 채권을 매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연금 수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각을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해드리죠. 감면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중위소득 125%가 넘으면 오히려 정부에서 상환 요구를 또 하고 또 추심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세대학기금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채무를 없애주는 그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의 파산 면책은 법적으로 채무 자체를 완전히 털어내는 가장 확실한 새 출발, 여러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대부업체의 채무 해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전 채무 같은 경우는 조회되지도 않고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 같은 경우는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불쑥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추심으로 괴롭힐 크레시오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추심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채무 자체를 완전히 털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파산 면책 절차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30여 가지 서류 준비, 이거 소요 기간 3개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 지원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급기관들이 있죠.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쪽, 또 정부24라든지 은행 이쪽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한꺼번에 떼고 또 정부24시 온라인 활용해서 또 하실 수 있고 또 은행별로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묶어서 뗄 수 있다면 시간 절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여기 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또 재산을 또 파악을 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주로 이제 재산 관련된 그런 목록이 주일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에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 지원을 받든지 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이쪽에 독거노인 수급자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류 발급 동행이나 지원 요청을 하시면 혹시나 또 이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제가 여기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무상담, 상담원 내 채무상담이 있죠. 이런 채무상담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진행 절차를 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또 공적 채무조정 지원에서 또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 여기 상담 신청이 나옵니다. 이 상담 신청을 하시고 채무조정 지원도 좀 지원받고 또 법률 지원도 가능하니까 지원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아무래도 이제 파산 면책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많아서 이게 대기 순서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기열이 좀 길다 보니까 기다리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감안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학기금의 대책을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세대학기금에서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채무가 또 불쑥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또 괴롭힐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 세도약기금의 대책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3개월 뒤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파산 신청 접수가 돼서 해결로 나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름 모를 재고업체 채무 정리입니다. 이 채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은행 압류 내역에 나온 대법체 이름, 그리고 압류 법원, 사건 번호, 이거를 확보를 해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이나 법원 방문을 통해서 사건 번호를 통해서 채권자 명과 채권액을 확인하면 채권자 목록에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면 이거를 갖고 이제 면책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파산이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포함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심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개인 파산 신청한 채무자 여러분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몇 번이나 이게 매각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서 기재하지 못한 채권 이거는 면책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 효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악의로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는 면책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의로 이렇게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안타까운 사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파산 면책 지원 받으러 갔더니 이렇게 서류 30개에 3개월이나 신청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 이거 과연 해야 될지, 느리지만 세대기금의 소각을 기다려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파산 면책 신청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파산 면책이 되면 일반인으로 이렇게 복권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산 면책 신청 3개월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